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창녕 관용사라는 곳을 답사한 제 다른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만평 읽기 시작합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후 폭풍이 지금 거센 가운데 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제정된 일명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기각되면서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일단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분 많죠. 제가 조사하고 공부한 걸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자, 수사권이라는 건 영장만 있으면은 내 집 막 뒤집어 엎고 내 비밀 다 캐고 내 몸을 구속할 수도 있는 굉장하고 무서운 그런 공권력이죠. 필요하면 이 수사라는 걸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경찰과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권 말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이란 수사를 통해서 입증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권도 막강하지만 기소권도 막강한 게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100% 모으고 입증했어도 검찰이 눈 딱 가리고 야 이거 뭐야 다시 해와 그리고 기소 안 해주면 경찰이 수사한 범죄자는 감옥 안 가요. 영화 보시면은 경찰이 검찰한테 맨날 푹 숙이고 막 기잖아요.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권에 이 기소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뭐 물론 수사 지휘권도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이 너무 세거든요. 아니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수사권을 맘대로 휘두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수사하고 맘대로 기소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과잉수사하면 검찰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과잉수사하면 같은 검찰끼리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진짜 나쁜 놈을 수사해 왔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해줘가지고 이 나쁜 놈이나 나쁜 년이 벌을 안 받고 유유히 잘 사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거나 약화시키고 수사는 되도록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자는 것이 이 검찰 수사 완전 박탈, 검수완박인데 사실은 완전 박탈도 아니라고 해서 검수완박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얘기도 있죠. 자, 이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작년에 밀어붙였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이거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또 역시 검찰 출신의 한동훈 법무장관과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권을 뺏는 이 법이 헌법에 안 맞는다고 헌법재판소에 이걸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검수완박은 아시겠죠? 그럼 이 그림 보시면은 요 중간에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약자겠죠. 그런데 시행령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행정부 대통령령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대통령령으로 뭉개려고 하고 있는 건데 요 얘기는 또 기니까 일단 여기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장관과 여당은 이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갔는데 헌재에서는 이번에 문제 없다고 뭉개버린 거죠. 대통령이 신임을 얻고 기세등등하던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로 엄청 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법봉에 두들겨 맞는 모습이죠.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은 할 일 제대로 한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따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말입니다. 검찰이라는 단어 대신에 야당으로 바꿔놨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굿모닝 충청의 서라백만 평입니다. 역시 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 그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근엄한 모습으로 팔짱을 딱 끼고 법봉에 검수완박 법
효력 인정이라고 쓰여 있고 어디 감히 풋내기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요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는데 영장을 제대로 신청하려면 수사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12조 3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합니다.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니는 법무장관인데 네가 왜 검찰하고 국회 사이에 이 분쟁의 주체가 돼서 까불고 나서냐,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완전 장관이 엿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수사권 및 청구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라는 대목에 뼈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걸 일깨워줍니다. 검사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국회, 사법부, 선관위처럼 헌법기관이거나 그 이상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검찰청도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이런 청들이랑 대등한 정부 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한동훈 장관은 칼을 휘두르다가 헌재에 한 방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대통령한테 안겨서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솔직히 좀 검찰 만능주의자시잖아요. 떼찌떼찌 해준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꼭지 그림까지 보셔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권력 장악 마지막 퍼즐, 차기 헌재소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계세요. 자, 대통령께서는 1년 내내 권력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는 일에 부단히 열중하셨잖아요. 자, 절대 권력을 향해 틀림없이 헌재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이 만평은 예측하는 거죠. 다음은 딴지일보 찌질이만평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퍼즐 그림입니다. 퍼즐을 맞춰나가는 순서가 있나봐요.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보시면 국내 소부장 기업 예산 삭감. 저도 이거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를 죽여버리겠다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정치 외교를 떠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 밸류체인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원래 기초산업이 세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다가 반도체 가공하는데 잘 쓰고 일본은 그거 팔고 그렇게 분업이 잘 이루어졌죠. 근데 아베가 진해 소부장 제품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장 우리도 난리 난 것 같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파는 쪽은 일본이고 우리는 사는 쪽이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막 중국에 공장 짓고 우회 수출하고 난리가 났었고요.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그냥 국산화하자고 마음먹고 특별법 제정하고 국무총리 권한으로 막 회의하고 체크하고 막 기술 기업들한테 대폭 지원하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2018년 일본의 수입 의존도 18.3%이던 게 지금은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포토레지스트리나 불화수소 같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들 상당 부분 지금 국산화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바뀌고 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지원을 싸그리 끊었다고 합니다. 아니, 계속 지원해서 만성적인 대일 적자 그것도 한번 엎어봐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전 정권이 너무 싫어서 좀 저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발표를 하십니다.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용인에다가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좋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한답니다. 여기 다음 퍼즐에 그렇게 써있죠.
아니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을 줄이고 일본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맞추려고 하는 빨간 퍼즐에는 일본이 먼저다라고 쓰여 있죠. 요즘 한일 정상회담 이후 흉흉한 말들이 오가면서 뭐 대통령이 친일파다라는 걸 넘어서서 뭐 숭일파다, 아예 그냥 일본인이라고 막 비난을 하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가도 이렇게 우리 기업 망하게 하고 일본 기업 판 깔아주는 걸 보면 아, 그런 소리가 혹시 허튼 소리 아닌 거 아닌가?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솔직히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절대 권력을 향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실체에 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다 맞춘 퍼즐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걱정할 만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